아크로드 기획실장 맡고 있는 최우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원장님한테 듣기로는 한 300분 정도 오신다 했는데 그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7월 개강반이 제가 알기로 한 반, 두 반 정도 알고 있어서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가까이 어머님들 눈도 마주칠 수 있고. 네. 날씨 더운데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7월에 개강하는 KMO 입문반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연사분들은 저희 KMO 총괄하고 계시는 정진우 부원장님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입문반 이제 팀장 맡고 계시는 하혜연 선생님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길면 뭐 1시간 정도, 1시간 조금 넘을 것 같은데, 혹시 덥지는 않으시죠? 네, 시원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앉아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브로셔 소개 한 장짜리 입문반 이게 입학 테스트 신청서 넣어놨는데, 첫 줄에 보면은 입학 테스트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얼마 받죠, 원장님? 2만 원인가요? 10,000원. 네, 10,000원이면 뭐 커피 한 잔 정도 값이니까 많이들 써두시고, 꼭 입학 테스트 안 보시더라도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진우 부원장님 모시고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크로드 정진우 부원장입니다. 오늘 7월에 개강하는 SE반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 오늘은 뭐 이제 크게 설명을 하는 건 아니고 개강반에 맞춰가지고 개강반에 안내에 좀 주력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릴 거고, 그 뒤에 이제 저희 SE반 총괄하고 있는 하얀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SE 관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KMO 먼저 설명드릴게요. 좀 아시겠지만 뭐 그래도 정보가 조금 이제 뭐 부족한 분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시기 5월에 봐요. 5월에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발표가 났어요. 엊그제. 발표가 나고 나면은 뭐 원래 그 발표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오늘은 이제 그냥 개강하는 반 설명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기하하고 정수하고 함수, 부등식, 경우의 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하는 뭐 중학교 2학기 때 주로 많이 하는 단원들이 기하고, 뭐 중학교 때까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수로는 뭐 지금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냥 1학기 때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같이 하는 거, 그리고 함수, 부등식의 대수학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잠깐 하는 경우의 수, 저기 확률 이런 것도 거의 없고, 요즘은 어떤 공식 이런 것도 거의 없고, 경우의 수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세는 거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하고는 뭐 포인트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학원들이 기하, 정수, 조합, 대수 이렇게 4과목으로 나눠가지고 대치동에서는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뭐 단답형 20문제 100점 만점 4점짜리 4개, 6점짜리 4개, 나머지 5점짜리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원래는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코로나 기간이 있었는데, 뭐 코로나 기간 전까지는 저희 뭐 KMO 1차라고 하면 그냥 딱 떠오르는 게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보는 4시간짜리 시험이었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딱 바뀌었어요. 2시간 반짜리 시험으로. 그리고 뭐 배점이나 뭐 문제 문항수는 그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2시간 반으로 1시간 반이나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컨셉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죠. 4시간짜리 시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난이도 높은 문제를 시험 안에서도 고민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열심히 배웠던 거 충분히 실력을 발휘해라, 이런 이제 시험에서 이제는 뭐 시간도 고려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풀고 오전에 끝내자, 요런 이제 컨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수상이 또 매년 이제 좀 웃긴데, 이게 이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해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공지하는 게 20%라고 이제 명시를 해놨는데, 이게 장려상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상 몇 프로냐? 동상부터 이제 2차를 가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좀 1차에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데, 올해는 10% 조금 넘게 준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는 11%, 12% 가까이 줬고, 뭐 이제까지 역사를 봤을 때 제일 많이 줬을 때는 코로나 때 제외하고는 13% 정도 준 적이 있고,
그 예전에 아주 뭐 엄청 많이 보고 14,000명 이렇게 볼 때는 퍼센테이지 뭐 4% 5% 이런 적까지 있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아주 옛날이니까 일단 제외하고 올해 조금 퍼센테이지 좀 적게 준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가 약간 이제 동상이 이제 확 줄어든 게 올해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 정도까지 주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지역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안배를 해가지고 퍼센테이지 잡아주는데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둘 다 동상컷하고 동상컷 기준으로 서울상 전국상 차이가 없었고요. 경기는 작년도 1점 올해도 1점 그리고 뭐 나머지 지역들은 꽤 차이를 많이 둡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지역들은 뭐 몇 명 가지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20점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힘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수상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을 보는데 사실 이제 KMO라고 하는 시험이 결국은 뭐 크게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 수학 학생들의 이제 수학 공부, 수학 실력을 늘리면서 수학 공부를 도와주는 측면의 시험. 그리고 하나는 큰 틀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아예 뭐 한국 대표를 뽑는 시험이에요. 물론 이제 중등 시험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1차는 그냥 통과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시험은 2차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2차 시험은 1차하고 상관없이 여전히 난이도도 유지하고 있고 그 체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오히려 예전에 이제 2시간 30분에서 몇 년 전부터 3시간으로 바뀌면서 오전 오후 4시간 네 문제 풀면서 3시간씩 주고 있어요. 충분히 11월 달에 보고 아주 예전에는 8월 달에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였지? 2013년부터 11월로 바뀌어가지고 1차 끝나고 나서 2차를 볼 때까지도 한 6, 7개월 정도 시간을 두는 그런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욕심 많이 부리고 성취도가 좋으면 그 해 1차 끝내고 7개월 정도 열심히 공부해서 중등 2차까지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통상적으로 2차 시험은 한 500명 정도 봐요. 올해는 500명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지역상 포함해도 통상적으로 한 500명 정도 되고 금상이 이제 50명 내로 맞추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냥 2차 금상 타자 이렇게 이제 목표를 갖는 게 보통 이제 최상위권의 어떤 욕심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진행되는 컬이니까 지금이 저희가 이제 7월에 개강을 하니까 내년까지 이제 거의 1년을 다 돌리는 거고 1차 끝날 때까지 내년 1년 다 돌리는 거고 저 개인적인 욕심이면 지금 시작하면 1차, 2차 충분히 이제 갈고 닦아가지고 내년 11월에는 졸업하자. 이게 이제 목표인 개강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정도로 저희는 이제 레벨이 나눠져 있어요. 그냥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하는 거는 요 제일 위에 있는 이 레벨, 저희 SE반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요 레벨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지금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 게 여기 1레벨이에요. 여기. 예, 여기는 그냥 딱 수상화 끝내고 그리고 이제 경시에 진입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테스트 보고 적당하게 점수가 나와 있고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받아가지고 저희가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전 단계에서 어떻게 되었냐, 뭐까지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사실 그런 부분들 다 테스트로 그냥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입문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론 쭉 열심히 하면은 생각보다 이론 굉장히 많거든요. 2달 동안 해야 되는 이론으로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많은 양이기 때문에 걔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2달 동안.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은 아이레벨은 저기 소위 말하는 중급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 이제 사실 중급 이론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저희 그 전통적인 어떤 개념으로는 1차하고 2차를 같이 한다. 그러니까 1차에 좀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는 이론하고 그리고 2차에서 나오는 이론들을 좀 구분 없이 필요한 것들을 쭉 나열하는 이제 좀 서술형 중심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가르칠 게 필요하면은 난이도 상관없이 깊이 있게 가르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요즘 1차는 뭔가 어떤 이론에 기반한 깊이 있는 문제들이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중급 이론이 약간은 2차 쪽에 어떤 치우친 수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난이도도 다운시키고 연습도 많이 하고 1차 숙제도 나가는 기간으로 올해는 좀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얘는
2차 수업. 자, 지난달에 개강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2차 수업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기 E레벨하고 J레벨 이거 합쳐가지고 보통은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걸리는데 지금 이제 7월은 방학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저 하얀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약간 이제 지금 7월 개강반 같은 경우는 주 2일이고 거기에서 방학을 끼고 있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의 장단점 분명히 있고, 그 장점 기준으로 화요일, 목요일 이 주 2일 수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주 3일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쫙 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이제 7월 9일에 설명회 하고 22일에 개강하는 월수금반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저희하고 다시 상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KMO 기본 이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이전 단계의 내용을 이수한 학생 중 입학 테스트를 통과한 학생. 사실은 뭐 이전 단계의 내용을 이수했다는 거는 무슨 인증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뭐 수상아 나는 천재라서 보름 만에 다 했어. 수원도 뭐 한 2주일 걸린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뭐 다 하고 저 수투 미적까지 다 했어요. 집에 책 다 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풀었다고 하는 사람들 2주는 솔직히 좀 오반데 솔직히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수했다는 거 뭐 저희가 알 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그 입학 테스트 가지고 저희는 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이수 내용이라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내가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은, 그죠? 그래서 KMO 진입이라는 거는 사실 속도를 너무 욕심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제 수상화하고 그다음에 중등 심화 정도는 되어 있다. 요 단계에서 테스트를 보는 게 맞아요. 다만 저희는 이제 주 2일 반이니까 화요일, 목요일 이틀밖에 수업을 안 하니까 사실 이제 저희 월수금도 있고 주말도 있고, 물론 이제 주말에 좀 과제가 나가요. 그리고 월수금 반에 비해서 수업을 적게 하기 때문에 과제도 좀 타이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시간이 좀 남는 건 사실이니까 약간 주 2일 반은 자주 개강하는 게 아니니까 수화 정도가 조금 진도가 만약에 남았다 이러면은 초반에 조금 이제 같이 진행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 3일반 같은 경우는 어지간해서는 중간에 이제 뭐 오버랩 해가지고 수상화도 같이 나가고 경시도 하라 이런 얘기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 2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해요. 일단 정수는 이제 뭐 어차피 새로운 거니까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대수 한번 볼게요. 저기 이제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제 KMO 안 하셨더라도 저희 되게 낯설지 않잖아요. 그죠? 다항식, 수열, 함수,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하, 뭐 기하 5심, 뭐죠? 외심, 내심, 방심, 수심, 하나 뭐지? 외심, 내심, 방심, 수심. 저 하나 뭐예요? 같이 있어요. 50. 그 다음에 뭐 부점원 이거 일단 빼고 원, 공원점, 뭐 경시기의 다양한 작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저희 지금 얘는 이제 그러니까 수상화에서 얘는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때 우리가 전혀 낯설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낯선 과목이 하나 있죠. 정수론. 자, 물론 이제 애들도 하긴 해요. 나누어 떨어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약수와 배수 이런 거 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정수론은 대학 과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저에게 정수론 책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론부터 해가지고 뭐 합동식 이런 건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안 하잖아요. 잉여의 합동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이론들. 뭐 사실 뭐 공인돼 있는 건 아닌데 뭐 3대 뭐 이론 이래가지고 공인돼 있는 건 아니지만 뭐 페르마 소정린이, 윌슨 정린이, 무슨 중국인의 나머지 정린이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경시에서만 하는 거니까 요 부분들이 당연히 낯설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얘하고 애들이 자신감을 좀 가져줘야 돼.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요, 뭐 하고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제가 이제 조합 담당인데요. 하고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그럼 들어오면 다 몰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새로 다시 가르쳐요. 그냥 뭐
우리 애가 조합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조합에 큰 장점이 있어요. 그 조합은 앞으로도 자신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 처음에는 옛날에는 이제 되게 설레었거든요. 조합 잘하는 학생이 들어와 이제 가르칠 게 없나 보다.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그 뭐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막 잘하는 척만 하고 있는데 가르쳐도 배우려고도 안 하거든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합은 성실함만 가진 무의 상태면 좋겠다. 솔직히 그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그냥 좀 러프하지만 크기로 좀 구별을 했어요. 미리 좀 하고 오면 좋은 거. 그래서 이게 어차피 저희 중등 KMO 보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 다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확률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고등수학이 이제 하에 보면은 경우의 수 순열조합이 있어요. 걔들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사실 이제 그냥 너가 더 잘 뛸 어떤 마음의 준비만 하고 들어와라. 조그맣게 적어놨고 얘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뭐 저희는 테스트 보고 안 좋으면 A급이라도 무조건 다시 풀어라 이 얘기 진짜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그냥 뭐 A급으로 상징되는 건데 뭐라도 풀어도 좋아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삼각형 사각형 이게 3학년 2학기 닮음 이런 것들은 그냥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냥 지금 이미 KMO 준비하는 과정에서 KMO 준비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KMO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하가 따로 있냐 그거 절대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냥 처음에 A급 충분히 풀고 거기에서 지금 중등심화 잘 돼 있으면은 지금 당장 KMO 투입 때도 2개 맞을 수도 있어요. 몰라. 맞나? 하여튼 그냥 뭐 그 정도까지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진짜 준비 잘해서 들어와야 되고 여기는 사실 제 느낌에는 그래요. 준비를 잘해왔다고 하는데 솔직히 고등학교 과정이잖아요. 고등학교 과정. 여기 지금 뭐 중1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초등학생들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초등학생들이 고등수학 상하 되게 어렵잖아요. 특히 고등수학 진짜 어렵잖아요. 거기 실력 정석에 들이미는데 거기에서 막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이 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으로 고등수학 상하를 완벽하게 마스터했어 막 이러면서 들어와요. 도대체 뭘 마스터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거기서 아는 몇 개의 이제 공식들 이런 거 막 알아와가지고 또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이제 그냥 아직까지 한참 멀었던 건 확실하니까 그냥 우리 예제 중심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실력 정성 예제 정도가 확실하게 풀리면 좋겠어요. 그 확실하다고 하는 것도 본인들 확실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나 혼자 힘으로 어느 정도 푼다의 수준이면 아마 굉장히 잘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도 또 이제 들어와서도 얘들 생각보다 막 KMO 대수한다고 해서 애들이 많이 늘지도 않아요. 얘들은 꽤 많이 느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얘들 나중에도 또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뭐 7월부터 9월까지 이럴 때는 저희도 이제 대수 수업도 이쪽에 좀 맞춰서 하고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등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에도 들어가지만 고등수학 상하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경실하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선행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 제일 먼저 1회 독은 확실하게 하고 들어와라. 그리고 두 번 정도 보고 오면 더 좋겠다. 시간 있으면. 이 정도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개강반들 쭉 나열했어요. 앞으로도 개강을 계속 쭉 할 거잖아요. 중간에 이제 화목반이 하나 정도 생길 수도 있고 화목은 아니고 화목 1반 정도가 10월 달에 생길 수도 있지만 저희 이제 개강 일정은 3월 달에 개강하는 거 그냥 의미 없으니까 빼버렸고요. 앞으로 1월 달에 개강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SE라고 제가 이제 그냥 대충 적은 거는 7월 22일에 개강하는 방학 특별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7SE하고 8SE는 이래저래 좀 어려움이 있지만 같은 진도를 쭉 나갈 거예요. 얘는 주 2일이고 얘는 주 3일이에요. 얘 주 3회는 1월 달부터 시작돼요. 얘는 화목일에 들어갈 거고 이때는 월, 화, 수, 목, 금으로 바뀌어가지고 주 5일로 들어갈 건데 어쨌든 여기까지 주 2일이잖아요. 얘는 주 3일이고 그럼 얘는 120분 수업, 얘는 80분 수업 3개를 하니까 얘는 이제 주 3일 9개를 하는 거고 얘는 주 2, 4개를 하는 거니까 시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진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얘는 화목에 있기 때문에 약간 고립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과의 이제 경쟁이라든지 성적표 맞추는 거라든지 커리 맞추는 거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선생님들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얘하고 같이 나갈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 중급 이론까지는 무조건 이제 7SE, 8SE가 같은 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한 3주 먼저 개강을 하잖아요. 3주 먼저 개강을 하는데 얘는 주 3일이니까 여기 이제 같이 끝날 수가 있어요. SE가 방학 끝날 때쯤. 자, 그리고 9월 달부터는 SJ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거 컬이 한 8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80% 정도 나가고 선생님들이 좀 더 타이트하게 나가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보충까지 들어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마찬가지. 여기는 중급 이론의 약간 레벨을 줄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 한 7, 80% 정도의 내용이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똑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7SE, 8SE 보시면 SE 진행하죠. 줄인 거 없이. 그 다음에 SJ 진행합니다. 그리고 중급이론 다 해요. 자, 그리고 겨울방학 다 진행하고요. KMO 파이널 진행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싹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5월 달에 1차 치고 11월 달에 2차 치기에 저는 사실 여기든 이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사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시기고 여기를 이제 학원들도 대개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통상적으로 가르쳐 보면 여기서 SE, SJ 끝나고 나면은 뭐 SE, SJ 끝나고 나면 여기 기본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KMO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부터 특출나게 점수가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점수대가 언제부터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냐면 KMO 이제 나중에 1차 모의고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1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1차 모의고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부터 막 잘 올라가 있는 애들은 너무 행복하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애들이 보통 어디에서 점수가 올라가냐면 여기 이 수준에서 그냥 되게 러프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냐면 한 달 공부했으니까 한 문제를 더 맞겠네? 2달 공부했으니까 2문제를 더 맞겠네?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뭔가 이게 그냥 계속 이상하게 막 땅바닥에서 막 누워있다가 갑자기 막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20점, 30점 이렇게 받다가 갑자기 60점 받고 70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떤 계기,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깨우침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하면서 빵빵빵 터지는 게 보통 요식인데 여기는 이제 파이널이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도 이제 계속 가르쳐 보면은 이 시기에 들어온 애들이 이 정도의 기간에서, 이 정도의 시기에서 2, 3월 정도에서 굉장히 점수대를 이제 안정적으로 올리고 나서 파이널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제 들어와 가지고 내년 1차 준비하고 2차까지도 준비하고 하는 게 가능한 시간이지만 확실히 여기에 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이제부터는 다 못해요. 그냥 이제 작년에 이제 11월에 들어왔던 학생들 그리고 작년에 올해 1월에 들어왔던 학생들을 저희 되짚어 보면 정말 이번 1차가 끝나고 나서 또는 이제 1차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실력적으로 그냥 걔 2달만 일찍 들어왔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라는 후회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전 단계가 만약에 끝나 있기만 하다면, 이전 단계가 만약에 잘 형성이 되어 있기만 하다면 저는 여기 2개 중에 하나에 꼭 들어왔으면 좋겠고 여기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여기보다는 여기로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꼭 들어요. 다만 이제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이전 단계가 충실하게 끝난 상황에서 그건 이제 저희들하고 입학 상담이든 뭐든 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져요. 여기는 이제 7SE, 8SE는 처음부터 같이 가는 거고 9SE는 SE, SJ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 때 일부가 합쳐지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널 때는 다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소개해드리니까 그런 분도 계시대요. 원래 이제 그 모든 자료에는 해석에 이제 여지가 있는 거니까 어차피 여기서 똑같은 거 할 거면 늦게 시작하는 게 훨씬 좋네요. 시간도 아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사람이 저는 처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신기했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꼭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럼 우리 애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그 상담들이 굉장히 힘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확률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시작해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1차 통과하고 그 다음에 1차 끝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2차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막 괴물 같은 이제 막 역량을 발휘하면서 2차를 끝내는 애도 가끔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무조건 있는데 이건 다 확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시작했을 때, 여기서 시작했을 때, 여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안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KMO 중등 1차, 2차가 끝난다고 수학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끝났을 때 얼마의 이제 실력과 안정성을 갖추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차의 기간은 충분히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당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7월 2일에 개강을 해요. 화요일인데요. 뭐 그냥 이제 뭐 입학 테스트는 언제까지 봐야 저희가 뭐 그걸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전날 밤까지 늦으면 7월 2일 빨리 오셔가지고라도 테스트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화요일 목요일은 막 학생들이 막 터져나가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충분히 이제 경쟁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모일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 7월 SE 마찬가지 그랬고, 작년 7월 SE는 참고로 마감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생각보다 좀 많이 왔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마감하고 더 이상 학생을 못 받는 상황까지 갔으니까 그래도 뭐 시간이 있으면 테스트 조금 일찍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레스는 정확하게 8월에 개강하는 반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22일에 개강하는 반인데 여기는 이제 설명회를 간단하게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렇지만 뭐 오늘 오신 분은 그냥 오늘의 설명과 더하여 그냥 상담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학 테스트는 저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 이제 수학 상하 그리고 중등 심화 그 중에서도 이제 기하 그리고 대수 뭐 조합은 이제 문제 자체도 어려워요. 혹시 이제 좀 더 많이 하고 들어온 애들이 있는가 정도를 판단하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시간짜리 테스트니까 이제 시간 고려하셔가지고 테스트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강하는 기본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저희 기본반 하얀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 제가 잠깐만 올라올게요. 저희 에어컨 좀 보려고. 부원장님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온몸을 쓰시면서. 네, 여기 이 레이저 이거 있거든요. 그러셨구나. 근데 수업을 저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네, 할 말이 없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이어서 이제 하얀 팀장님 올라오실 거고. 이거 한번 좀 입학 테스트 일정 보시고 미리 거기다가 뭐 원하시는 날짜 써주셔도 돼요. 써주시면은 저희 실장님들이 다 상담 갈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이엔 팀을 모시고 이제 그 다음 설명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E 담당하고 있는 하혜안이고요. 개강하는 7회 SE반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월별 일정 저희가 가이드로 보통은 개강할 때 이런 월별 일정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에 개강하고요. 8월 29일에 종강합니다. 원래 SE 과정이나 SJ 과정이 9주 프로그램인데 주 3일 기준으로 9주예요. 근데 7SE는 주 2회로 9주 완성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달력에 잘 보시는 것처럼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특강이라는 것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저희가 학교별 방학 기간 조사에서 대부분 아이들이 방학하는 기간으로 잡았고요. 사실은 이제 학원 방학이 8월 6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날 빼면 사실상 8주 반. 그런데 주 3일 기준으로 9주에 예상된 수업을 주 2회로 8주 반 만에 끝낼 수 있게 하는 거는 특강을 통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강 기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 시간표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이들 등원하면 주 2일 화요일 목요일 등원하게 되고요.
하루에 2과목씩 학습하게 됩니다. 5시 50분부터 7시 50분이 1교시고요. 8시부터 10시까지가 2교시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터디 카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머님들 계시는 이 공간이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스터디 카페고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및 복습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주 2일 한 과목씩 해서 총 4과목 진행되고요. 요게 이제 정규 수업만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특강이 있는 날은 앞에 조금 더 붙습니다. 1시 반부터 3시 10분까지 특강 1교시고요. 3시 20분부터 5시가 특강 2교시예요. 그래서 딱 6번, 방학 동안 6번 동안만 이렇게 진행되고 특강하고 중간에 저녁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그때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뭐 집이 가까운 친구들은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 것 같고요. 조금 멀다 하면 뭐 나가서 사 먹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배달을 해서 먹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원에 도시락 놓는 테이블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시에 맞춰서 도시락이 막 쌓이고요. 이름이 다 쓰여져 있고 아이가 그걸 찾아가서 본인이 수업 듣던 강의실에서 식사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이 진행되는 6번 정도는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기본 이론반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카로드만의 특장점이 있는지 부분을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특별관리 시스템 1번은 스터디 플래너입니다. 입학하자마자 모든 아이들에게 한 개씩 배부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부분들은 아이가 등원하면 담임선생님이 1교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매 시간 담당 선생님이 적응될 때까지 계속 안내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단 날짜 기입하는 칸이 있고요. 해당 날짜 씁니다. 그리고 나면 각 1교시 수업 끝나면 그 수업에 배웠던 진도와 과제를 기입하는 거예요. 특강까지 포함하면 총 4타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목도 4과목이기 때문에 1교시부터 4교시 정도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진도를 쓰고 과제를 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스터디 카페에 입실했을 때 선생님 사인이 주어져요. 근데 이 사인이 그냥 주어지는 것들은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 주어지냐면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쳐진 저 칸이 다 채워지면 선생님이 사인을 해주시는 시스템이에요. 위에도 진도를 쓰는데 밑에도 진도 쓰는 칸이 있거든요. 두 개가 중첩되는 게 아닌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달라요. 위에는 과제를 위한 과제 알림장 기능을 하는 것들이고요. 밑에는 학습 도구로서 채워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복습해서 문항 번호가 쓰여져 있고 어떤 것들은 동그라미 쳐져 있고 어떤 것들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이가 스터디 카페에서 숙제를 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할 때마다 동그라미 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 지금 어머님들이 앉아 계시는 이 책상에서 진행하는데 이 한 켠에는 아이들이 항상 플래너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할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도 나갈 때랑 SE 과정, 기본 이론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은 조금 다르다고 느껴요. 초반에는 아이들이. 그래서 숙제량이 가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아이가 상상하기로는 추측하기로는 나와서 10문제 30분이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과제할 때마다 동그라미 치고 귀가 전에 소요 시간을 측정하라고 합니다. 얘들아 어떤 과목 과제 끝나면 몇 분 걸렸는지 써.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는 네가 과제 몇 %를 해가는지 확인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내가 실제로 30분 만에 할 수 있는 복습 숙제량은 4문제밖에 안 되구나. 내가 예습 숙제를 진도 나갈 때 수상할 때 이럴 때는 막 10개씩 풀었는데 30분이면 실제로 여기서는 5개도 어렵네 라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학습에 적용할 수 있게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채워지면 이제 스터디 밖에 퇴실할 때
또 선생님이 사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플래너를 통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분명하게 사실 제가 아무리 얘기한들 어머님이 또 얘기한들 아이가 스스로 인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 플래너를 통해서 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스터디 카페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7SE 화목반을 위해서 실제로 이제 제가 아이들이 등원하면 이렇게 공부하라고 지도할 거고요. 어떻게 스터디 카페를 100%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왔어요. 수업이 10시에 끝나면 여기까지 오면 10분 사실 안 걸리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10시 10분까지 오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천천히 걸어서 와서 대화도 하면서 오고요. 와서 이제 오자마자 하는 일은 뭐냐면 스터디 플래너를 다시 한번 작성하는 겁니다. 뭐 수업 시간에 작성해야지 했다가 미룬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밑에 이제 문항번호별로 쓰는 부분들은 미흡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그걸 작성하라고 하고 그게 작성된 아이에 한해서 선생님이 사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주말에 배부되었던 주말 과제를 검사할 거예요. 스터디 카페가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수업이 끝나면 저희 선생님들 모두 다 스터디 카페에 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수업 들었던 선생님도 있고 안 들었던 선생님도 있고 모든 선생님이 경시간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이 전부 다 오시기 때문에 질문에 용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통의 창구고요. 이 스터디 카페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주말 과제를 각 담당 선생님에게 검사를 받아요. 저는 이제 조합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합 과제 위주로 다 확인해요. 그래서 확인하고 오케이 되면 이 아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과제를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가 SE 개강하면요. 개강하는 날 간담회 진행합니다. 입학한 친구들에 한해서 좀 더 세부적인 간담회 진행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오신 분들께도 어떻게 이 기본 이론 과정을 학습 가이드를 잡아주시면 좋은지를 안내해 드리려고 3단계로 나누었어요. 과제는 3단계로 진행하면 좋습니다. 일단은 스터디 카페에 왔는데 오늘 수업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이제 수업 시간이 길잖아요. 뭐 아이마다 다를 텐데 80분을 온전히 다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적으로 필기하고 한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다시 봤을 때 방금 전에 들었던 내용인데도 모르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해야 되기 위해서 미리 눈으로 한번 읽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정수 한번 읽어보고 대수 한번 읽어보고 근데 읽어보다 보니까 10번을 모르겠어. 그러면 정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죠. 대수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래서 눈으로 읽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그 시간에 바로 해결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나면 책을 덮고 예습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복습을 해버리면요. 거의 암기죠. 아이들 머리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배운 거기 때문에 아는 거 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잘 외워져서 바로 써버려요. 심지어 베껴서 쓰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복습하라고 하지 않고요. 예습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1번, 2번 하면 스터디 카페가 시간이 아마 종료될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가 빠른 친구들은 조금 건드리기는 하는데 12시 안에 보통 1, 2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손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재를 2권 해서 한 권은 예습용, 한 권은 복습용으로 활용하라고 많이 하고요. 교재 2권 구매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노트에 문제를 한번 쓰고 손으로 직접 쓰는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복습과 손으로 복습은 매우 매우 달라요. 수학 잘하는 친구들, 과학 잘하는 친구들, 이과 영재인 친구들은 손이 조금 게으른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마 내가 다 읽어서 아는데 내가 이걸 왜 한 번 다시 써봐야 돼? 라고 많이 반문해요. 그런데 그걸 언제 깨닫게 되냐면 목요일 11시쯤에 깨달음을 얻어요. 목요일 11시에 보시면 복습 테스트라고 쓰여져 있는데 시험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쓰려고 했더니 머릿속이 새하얘졌어. 이게 정말 새하얘진 게 아니고요. 써보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SE 과정은 이론을 배우는 과정이다 보니까 정리나 증명, 숙지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들었을 때 선생님 설명? 들었으니까 이해돼. 그리고 공식 이거 원래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간과해요.
그런데 실제로 복습 테스트에서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정리를 서술하여라, 이것을 증명하여라 나와요. 아이들은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학습은 했는데 손으로 써보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습 테스트 시간에 머릿속이 새야죠. 쓸 게 없었어? 혹은 점수 저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손으로 반드시 복습해보라고 하고, 사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복습 테스트가 120점 만점인데 이 120점 기준으로 100점 이상 나오는 친구들은 한두 번씩 과제를 떠나서 복습 테스트만을 위해서 한두 번씩 다 써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6월에 개강한 SE 담임 맡고 있거든요. 두 개 반 친구들이 100점 이상 아이들 다 제가 개별 상담에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맞았어요? 했더니 선생님 저 2번씩 썼어요. 정리나 증명은 다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써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를 어머님들이 나중에 입학하시고 나서 지도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은 스터디 카페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목요일은 사실은 와서 스터디 플래너 검사 받는 것까지는 동일한데요. 이 시간에 과제하는 친구들은 없더라고요. 대부분은 30분 동안 벼락치기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시험 범위를 빠르게 보고요. 책장 넘기는 소리가 가장 많이 들리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 시간이. 그래서 준비하고 10시 40분부터 12시까지 80분간 복습 테스트 응시하는데, 스터디 카페가 유료고 이제 선택사항이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하시는 학생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6월 SE 같은 경우는 개강했는데 95%가 이용하고 5%는 이용 안 하고 있거든요. 뭐 아이의 체력이나 거리상의 이유로 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학습이 조금 미뤄진다고 생각하시고 집에서 하면 어쨌든 템포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이 계속 감독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푸는지 보고, 야 너 빨리 해, 가서 얘기도 하고 질문도 받아주니까 템포가 좀 빠르고, 아이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80명, 60명 함께 해요. 그러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네 해서 좀 빠르게 하는데, 집에 가서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스터디 카페 이용하라고 좀 권장하고요. 특히 주 2일반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 복습 테스트가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머님이 집에서 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80분 동안 사실은 아이가 시험 보는 것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찍어서 보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하셔서 뭐 목요일만이라도 이용하셔서 시험은 제때 보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목요일 그 시간에 봐요, 집에 가서. 그런데 이제 이거 지금 볼 필요 없지 않나? 금요일에 봐도 되지 않나? 토요일에 봐도 되지 않나? 하면서 습관이 잡히는데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반드시 목요일에 보시라고 안내 드리고요. 사실 이런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와서 숙제는 대체 얼마나 하는 건가요, 선생님?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입학하자마자 받는 질문 1등이에요. 4시간 수업 듣고 가면요, 과제는 4시간 소요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물론 조금 빨리 푸는 아이들은 거기서 1시간 정도 줄이기도 하겠죠. 조금 느리고 좀 늘어지는 아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4시간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화요일에 4시간 수업 듣고 가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에서 2시간, 그리고 수요일에도 2시간 정도 과제할 시간 확보해 주셔야 되고요. 목요일은 보시다시피 테스트를 보느라 과제를 전혀 못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주말 동안 4시간 정도 확보하셔서 이제 학습하고 과제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정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모든 학습은 사실 관성이라고 보는데요. 토요일, 예를 들면 토요일 너는 6시부터 10시는 이 SE 과제를 하는 거야 라고 지정해 주셔서, 예를 들면 4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하면 토요일 2시간, 일요일 2시간 이런 식으로 분배하셔서 확보해 주셔야 아이도 사실은 별 반항 없이, 별 불만 없이 테이블에 앉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4시간씩 확보해 주실 필요가 있고, 요거는 과제에만 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습 테스트를 위해서는 한두 시간 따로 마련해 주셔야 돼요. 목요일에 10시 10분부터 10시 40분까지 30분 만에는요, 어머니 한 과목 겨우 봅니다. 그래서 3과목 정도, 그러니까 1시간 반어치의 월요일 뭐 학원에 등원하지 않는 어떤 요일에 시간을 조금 확보해 주셔야 이 기초공사인 SE 과정이 잘 쌓일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학습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아카로드의 가장 특장점은 네이버 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네이버 밴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 6SE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반 6월 10일 수업 따온 거예요. 제가 캡처해서 따온 건데 저희는 일단 수업이 시작하면 라이브로 수업을 송출합니다. 그래서 1, 20분 지각하는 경우에 보면서 오실 수 있고요, 수업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피치 못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에도 집에서 혹은 뭐 다른 곳에서 시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수업이 끝나면요, 이게 종료된 라이브라고 해서 게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한 달 동안 계속 무료로 여러 번 돌려볼 수 있어요. 즉 아이가 공부하면서 모르는 부분, 근데 이게 뭐 이럴 수 있어요. 모르는 부분이 전혀 없는 아이도 있지만 사실 대수 수업을 거의 잘 이해하지 못했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 오늘 중복조합 수업 들었는데 그 도무지 모르겠네 했을 때 어머님들이 주실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게 사실 막막해요. 그래서 저희 수업 다시 한번 시청할 수 있게 해줬고요. 6SE 제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6SE 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어떤 아이는 이걸 그냥 집에서 라디오처럼 틀어놓는데요. 그냥 그래서 뭐 본인이 모르는 부분 나오면 그때 좀 집중해서 듣고 또 뭐 이렇게 아침에 준비하면서도 듣고 학교 가면서도 듣고 오면서도 듣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밴드에 예를 들면 매주 복습 테스트 시험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6월 7일에 저희 한웅희 팀장님이 올려주신 시험지고요. 시험지 이렇게 올라가고 뭐 추가적으로 프린트 자료 이런 것들 전부 다 밴드를 통해서 공유돼요. 그리고 더 좋은 장점은 바로 메시지 기능이에요. 이건 제가 어떤 아이랑 메시지 나눈 건데 이제 아이가 질문을 하기에 뭐 쑥스러움이 많이 타는 아이들도 있고요. 집에서 질문을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과제하는데 3번을 너무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학원을 가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네? 3일을 기다려야 되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밴드에 아이들도 들어와 있지만 저희 선생님들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담당 선생님 이름이 있을 테니까 메시지 보내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3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3번 어떤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가 이제 메시지 확인하면 보내드리는데 뭐 이게 바로바로 보내지진 않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저희가 근무 시간이라면 수요일 정도 뭐 예를 들면 수요일 6시 오는 질문이다라고 하면 수업이 아니면 대답해줘요. 그래서 질문에 용이한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조금 소심하거나 조심스럽거나 부끄럼이 많은 친구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카로드는 질문 뭐 당연히 학원에 와서 질문할 수 있고요. 스터디 카페에서 질문할 수 있고요. 네이버 밴드로도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복습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 복습 테스트 시험지고요. 1번부터 12번 구성되어 있고 1번 대수, 2번 기하, 4번부터 6번이 기하, 7번부터 9번이 정수, 그리고 10번부터 12번이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목별로 20분씩 끊는 게 아니고요. 통으로 이 시험지를 줘요. 그러면 아이가 80분 동안 12문제를 푸는 시간 안배도 본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라고 하고 저희가 이걸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표가 나갑니다. 이게 성적표 예시고요. 굉장히 가시적 효과가 큰 성적표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성취도 부분의 컬러죠. 그래서 우수, 양호, 노력 필요, 위험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수는 파란색, 양호는 초록색, 노력 필요는 노란색, 그리고 위험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좋고 사실은 SE 과정 기본 이론 과정이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 점수를 받아 들었을 때 이게 대체 어떤 의미지? 이 점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지? 이 복습 테스트를 만약에 120점 중에 110점을 맞았다면 우리 아이는 정말로 깜냥이 되는 건가? 그러진 않고요, 어머니. 복습 테스트는 성실함의 척도입니다. 일주일 동안 학습을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사실은 80점 이상이 되는 아이들 대부분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보시면 돼요. 누가 더 똑똑해서 1등한 거 아니고 누가 더 부족해서 뭐 꼴등한 건 아니고요. 노력은 확실히 부족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90점부터 120점 사이에는 실수 경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수 많이 하면 90점, 80점까지 떨어지고요. 실수 안 하면 120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성적표 보내드리면서 어떤 것들을 많이 보내드리냐면 점수별로 성취도가 어떤지 파악하실 수 있는 자료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요 점수 구간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90점에서 120점 같은 경우는 매우 성실하죠. 응용된 문제도 잘 풀죠. 그런데 60점에서 90점인 친구들은 응용 변형된 문제에는 조금 취약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보통은 문제를 내면 12개 중에서 6개 정도는 교재랑 거의 동일하게 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응용 변형인데, 아무리 쉽게 변형하더라도 아이는 안 풀어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응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 조금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고, 60점 이하 학생들은 사실은 많이 걱정되죠. 그래서 손으로 아마 복습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눈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제가 매번 복습 테스트 끝나면 매 SE반마다 아이들마다 개별 상담을 해요. 그런데 확인해 보면 전부 다 60점 이하, 50점 이하인 아이들은 손을 거의 안 써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30점 이하의 아이들은 수업을 이해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눈은 똘망똘망하게 뜨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뇌까지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죠.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셔야 되고요.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험을 보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60점이다, 50점이다. 그러면 그 주간의 공부가 결국 미흡한 거잖아요. 그걸 대체 어떻게 커버해야 될지 막막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주말 과제를 냅니다. 주말 과제는요, 특별히 뭐 수상하나 수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떠냐면, 아이들이 목요일에 시험을 보죠. 그러면 그 시험지 한 부를 그대로 줘요. 똑같이. 그리고 뭘 주말 과제로 내냐면, 얘들아 이거 해설지를 한번 너희가 작성해야 봐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시험에서 풀고 나면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 아이들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끝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 112점 맞은 것 같아요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야, 그거 어떻게 네가 확신해? 라고 하면, 선생님 제가 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아무리 봐도 증명해서 조금 누락한 것 같아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공부를 조금 덜한 친구들은 몇 점 정도 맞은 것 같아? 물어보면 선생님 뭐 패스? 페일? 80점이 기준이거든요. 그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편차가 많이 나요. 아이의 예상보다. 그래서 그날 시험 보고 집에 가서 주말에 다시 한번 정말로 내가 맞았는지 아닌지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해설지 본인이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화요일에 와서 검사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30점을 맞은 아이든 0점을 맞은 아이든 110점을 맞은 아이든 전부 다 다시 한번 재점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아주 견고하게 복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5번째는 이제 총 복습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습 테스트는 위클리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주간이에요. 그래서 12문항이고 120점 만점이고 80분 동안 보고요. 총 복습 테스트는 분기고사예요. SE 과정이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 보는 척도죠.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복습 테스트는 성실함의 척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총 복습 테스트는 SE 과정에 대한 진단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복습 테스트 성적은 좀 너를 띄울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좀 아이가 여유가 있었다 하면 점수 잘 나올 거고요. 아, 수행평가에 뭐해? 너무 여유가 없었어 라고 하면 점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복습 테스트는 막 너를 띄는 아이들도 있어요. 한 만큼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 라기보다는 정말로 공부한 시간 비례해서 나오는 게 복습 테스트고요. 근데 총 복습 테스트는 교재 한 권이죠. 지난 9주간의 범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이론에 대한 아이의 성취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진단 지표가 돼요. 제가 복습 테스트는 매주 주말 과제를 통해서 아이의 성취도를 보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총복습 테스트는 이제 2달치잖아요. 이거를 보완하려면 2달이 걸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SJ 과정에서 방금 SE 과정에서 본 총복습 테스트를 기준으로 어떤 단원이 취약했는지 파악하고요. 그걸 SJ에서 어차피 단원별로 다시 문제풀이 들어가요. 그리고 단원별로 개념 재정립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2개월간 SJ를 채워갑니다. SE를 아주 유능하게 끝낸 친구더라도요, 문제풀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SJ를 통해서 다시 개념 재확인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SE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SJ를 통해서 채워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6번은 제가 PPT로 만들지 않았는데 6번은 이제 앞으로 담임 맡으실 임동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기 지금 쪽이 대각선에 서 계신 남자 선생님이시고요. 저희 임동건 선생님이 굉장히 꼼꼼하시고 아주 관리에 정평이 나 계신 선생님입니다. 아카로도 와서 SE반 계속 전담해서 대수 수업 들어가고 있고요. 임동건 선생님이 담임, 제가 부담임 맡을 거여서 철저하게 아이들 관리해서 잘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면 이 로드맵, 이 트랙의 기본, 가장 기초 공사가 되는 부분을 제가 아주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할 테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 좀 켜주시겠어요? 제가 그냥 마무리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오늘은 그 선생님들 소개가 없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원 유튜브 들어가시면 정진우 보좌님께서 되게 자세하게 선생님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방학이 한 달 정도 남았고, 아마 뭐 수학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과 학원이기 때문에 과학 강좌들도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 중등과학부터 시작해서 물리, 화학, 올림피아드 이렇게 쭉 과정이 이제 고2 때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 홍보 채널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블로그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뭐 유튜브에도 저희가 설명회 영상 대부분을 올려놓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어머님들 아마 방학 계획을 세우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관리 측면 뭐 하이안 팀장님 많이 말씀하셨고, 근데 지금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앞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제 1차 시험 다가오고 하면 저희가 아이들 모의고사도 보잖아요. 근데 모의고사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하셨던 해설 강의를 저희가 한 번 더 동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뭐 타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시즌 되면, 파이널 시즌 되면 아이들이 복습도 잘 할 수 있고 조금 더 관리 측면에서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서두에 아마 정진우 부원장님께서 저희가 제가 기획실장인데 아마 이 정도 규모의 학원에서 기획실이 운영되는 학원이 거의 뭐 별로 없을 거예요. 저희가 기획실을 만든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이제 아이들 상담, 어머님들 상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나머지 행정적인 업무들을 저희가 다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설명회 준비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다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1차 시험 이번에 38회 치렀던 거 결과가 나왔는데 어머님들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희 학원의 결과가 어떤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타 학원들도 이제 막 홍보 자료를 올릴 텐데 그 통계 함정에 좀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타 학원에 비교해보면 저희가 아마 월등하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따로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 아이가 시험을 잘 봐야 되고 내 아이가 수학의 파일을 커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회 자체도 이제 수업의 내용이나 선생님들의 관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막 저희 막 이만큼 받았어요 이렇게 자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타 학원에서 막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저 이만큼 뭐 상 받았습니다, 그런 통계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학원에서 선생님들 진짜 열심히 관리해 주시거든요. 11시 12시까지 남아서 저 끝에 칸이 저희 KMO 아이들 자습하는 공간이에요. 저희가 명칭은 스터디 카페인데 뭐 수익 창출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진짜 아이들 시험 보고 자습하고 그렇게 만든 공간이니까 어느 학원을 하고 비교해봐도 시스템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신청서 한번 작성하셔서 꼭 테스트를 보지 않으시더라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작성해서 제출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실 총괄하시는 원장님도 와 계시니까 그 선생님들 몇 분 오셨으니까 궁금하신 점도 나가시면서 질문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에 의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